8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죠. 자, 경향신문 일면인데요. 자, 31일부터 이제 코로나가 4급으로 감염병 등급이 낮아집니다. 독감 수준으로 하향되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거죠? 네, 지금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아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되면 일부 진찰료만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부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부담을 하도록 하고요. 신속항원 검사의 경우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또 PCR 검사의 경우는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제공되던 생활지원비나 30인 미만 기업에 지원하던 유급 휴가비도 중단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말 그대로 독감 치료 받기 위해서 병원 방문할 때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먹는 치료제는 어떤가요? 돈 주고 사야 되나요? 네, 먹는 치료제의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건강보험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는 무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역시도 전 국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시행이 유지될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하던 확진자 집계에도 다소 변화가 생기는데요. 앞으로는 전국 520여 개 표본기관을 통해서 집계를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표본 감시 방식을 택하더라도 전체의 감염 규모나 또 유행 양상을 예측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검사는 비용 부담을 해야 하고 또 먹는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상 지원을 한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지금 천재소년 백강현군 관련해서 재등교를 했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가고 있는데 영재학교가 요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지금 운영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영재학교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영재의 개성 발현 그리고 국가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로 도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고교 서열화의 꼭지점에 있는 학교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을 받아서 만들어진 영재들이 입학을 하게 되고 이들의 목표는 결국 상위권 대학 진학에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교육이나 정서적 지원 등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영재학교 졸업생들이 의학이나 약학 계열로 진학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지면서 일부 제재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작년 영재학교 졸업생의 9.1%가 의약학 계열에 진학을 한 걸 보면 이 교육비나 장학금 환수 등의 제재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공계열로 먼저 진학을 한 다음 다시 의대로 가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영재학교, 뛰어난 재능을 조기에 발굴해서 잠재력을 끌어내고 또 나아가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그 취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영재학교까지 입시기관화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한데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되돌아볼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경제 관련 기사인데요. 이번 주말 세계의 눈이 잭슨홀에 쏠린다라고 쓰여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흔히 잭슨홀 미팅이라고 부르죠. 예.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의 연찬회가 열리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뿐 아니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할 전망입니다. 작년 8월 26일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처럼 이후에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고 전 세계 증시가 내리막을 보이는 등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준 시작점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파월 의장으로부터 어떠한 폭탄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주목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작년처럼 높은 수위의 발언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자 어떤 발언이 나올지는 이어지는 국무님 경제 대담 시간에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고 그런데 이제 잭슨홀 미팅 이 용어에서 홀이 회관 공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까 마치 타운홀 미팅처럼 회관을 뜻하는 HALL, 홀을 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구멍, 골짜기를 뜻하는 HOLE, 홀이 맞습니다. 이 잭슨홀은 건물명이 아니고요. 미 서부 와이오밍주에 있는 휴양지의 이름인데요. 그 일대가 산맥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이기 때문에 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곳에서 회의가 열린 적도 있는데요. 1982년부터 잭슨홀로 장소를 바꾼 이후
낚시광으로 알려진 당시 연준 의장인 폴 볼커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기사에는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네, 뭐 당연히 회관의 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아니라고 하니까 좀 놀랍네요. 다음 실제로 기사. 오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우리 이제 뭐 카페에서 음료 마실 때, 카페 내에서 마실 때는 당연히 그 매장에 있는 컵을 사용하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법원 경찰청 카페는 일회용 컵 천국이라고요. 정말 등잔 밑이 어둡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기자가 서울 소재 5개 지방법원과 대법원, 또 경찰청, 서울시청, 국회 등 국가기관 내의 카페 10곳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장 이용 손님에게 다회용 잔을 제공하는 곳은 단 2군데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2곳은 종이컵을 제공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6곳은 가게 안에서도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 잔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어느 곳보다 이 규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곳들인 것 같은데 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걸까요? 예, 뭐 모르지 않지 않고 일부러 네. 진행을 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예. 10곳 중에서 5곳은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5곳은 지침을 알고 있지만 여러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킬 수 없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한정된 인력으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 1년 4개월이 흐른 만큼 기존의 홍보 또 점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규정을 따르도록 유도해야 하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 시민 모니터링제를 도입하는 것까지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회용 컵 줄이려는 건 국가의 정책인데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렇게 지켜지지가 않으면 어느 국민이 지키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호랑이 사진이 하나 보이고 서울대공원 호랑이들이 폐사했다. 관리부실 도마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진 속의 호랑이도 세상을 떠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 속에 나온 호랑이는 작년 4월에 태어난 파랑이인데요. 올해 6월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걸려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는 분리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호랑이끼리 다투는 일이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2008년생 가람이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6일 갑작스럽게 수호가 숨지면서 동물원 측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현재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관리 부실인지 알기 위해서는 사인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수호가 숨진 이유는 뭔가요? 예, 아직 정확한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쯤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동물원 측은 수호가 숨진 당일까지도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 수호가 땡볕에서 수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는데도 아무런 동물원의 조치가 없었다면서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물 단체들은 이딴 호랑이 폐사에 대해서 사육관리 시스템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오는 12월 동물들의 복지 실태 조사와 평가 시스템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원 수족관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게 시행되면 잘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리 잘 관리되고 운영된다고 해도 사실 동물들이 살아야 할 곳이 동물원은 아니잖아요. 이 동물원 자체가 계속 유지되는 이상 이런 부작용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